영천시 공무원들의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인구 유치 실적 압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 인구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이 대구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나선 경상북도가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생명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북형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얼마 전 영천시 공무원들이 지인의 거주지나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는 인구 유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구 유치 실적은 주간 단위로 책임은 영천시장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영천시 인구는 10만 195명입니다. 영천시는 인구 1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영천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해 주소지가 영천인지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는 실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치 실적은 개인 평가와 부서별 평가에 반영됩니다.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인구 유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솔직히 좀 뭐 하면은 또 불려가죠. 불려가가지고 뭐 실적이었다고 좀 얘기하시죠. 불려가가지고 혼났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적이 저장 부서는 좀 이제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적이었다고 좀 혼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취재진이 입수한 영천시 2월 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31일자 영천시 인구는 10만 110명으로 올해도 우리 시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임. 인구 늘리기 우수 직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월 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에는 2월 28일 기준 10만 197명으로 1월 말 대비 87명이 증가해 다시 반등하고 있음. 매주 목요일마다 인구 실적 보고를 해주는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에 최기문 영천시장이 주간 단위로 인구 실적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관계 공무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회의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서장들하고 전체를 모여가지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실적 점검에 부서장들 다 모여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부서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 보니까. 인구 유치 실적 압박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의 소통 방식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서장들이 성향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사명을 좀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맙다 그런 분들이 뭐 하는 게 있겠죠. 영천시의 위장 전입 유도와 인구 유치 실적 압박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예산 분배나 정책 우선순위들한테 가장 우선시되는 자료들이잖아요. 이거를 거짓된 위장 전입을 뻥튀기 하는 것은 사실 배임 행령하고 다름없거든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뭐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 국가기관의 신뢰성과 행정 안정성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다. 영천시 공무원들의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인구 유치 실적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 동구에는 1년 중 절반 이상 총소리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팔공산에 있는 능성동인데요. 인근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민가와 인접해 있어 사격음을 비롯한 야외 훈련 소리가 여과 없이 들립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5개 국군 예비군이 훈련을 했는데 통합 이전되면 9개 국군 예비군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능성동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이 일대에서 수성구와 동구, 서구 등 5개 구 예비군이 사격, 각계 전투 등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중 나는 큰 소리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등산로를 중심으로 동원 훈련장과 민가가 나뉩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요. 훈련 중 발생하는 총성과 함성으로 민가에서는 극심한 소음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구 예비군 훈련장의 통합 운영 계획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대구 9개 구군의 예비군이 동구 능성동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오면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더 커질 것이라며 훈련장 통합 운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방음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집에 있기 싫어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현재 예비군보다 더 많은 숫자가 훈련소 앞에서 내릴 수 있는 버스 노선은 2개뿐입니다. 때문에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면 일대에서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가 생깁니다. 훈련소가 통합 확장되면 이런 일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예비군들의 소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모든 걸 어떻게 주민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의견 수렴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거 없고. 군 관계자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방과 관련된 일이라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상황.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동구의회와 능성동 군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국회의원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상북도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만남 주선 분야와 임신 출산 분야 지원 정책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 분야의 저출생 극복 대책을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아이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대학 14곳과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등 아동 관련 학과 2학년 이상 대학생 중 우수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올해 7월 여름방학부터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로 운영합니다. 특히 장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대기가구의 4살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지원, 놀이지도, 간단한 학습을 지도합니다. 최근에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 2,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 부분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방학 기간에 이 대학생들에게 전문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이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도 운영합니다.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돌봄 융합 특구를 도청 신도시 일원에 시범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결혼과 아이 낳는 것 이게 다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시작하면은 한 3년쯤 있으면은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 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 해비타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청년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개 기관은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의 노후주택 50가구를 리모델링하고 아이 공부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를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기상청, 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관 간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재난관리 체계를 사후복구에서 사전대비 체계로 전환하고 12시간 전 사전 대피예보제 시행과 마을 순찰대 가동 등 도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북형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숙박 상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게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지역 특별 기획전에 참여한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1인 1매 선착순 발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는 숙박시설과 공유 오피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심동체 상품 10% 할인 행사와 패키지 관광 상품인 경북 이누리 30% 할인 판매도 진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장애 진단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장애로 추정되는 만 0세에서 5세의 영유아 54명으로 경주와 구미, 영주 등 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총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우선 문의한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검사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관광 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안동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7팀을 선정합니다. 모집 분야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친환경 관광 등 4개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문화관광 관련 창업 7년 이내인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지원 기간 중 주소지를 안동시에 두어야 합니다. 안동시와 영주시가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합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안동시와 영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숙박과 식음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 주민과 같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영양군 관내 고추재배 농가와 오래산 홍고추 4,300톤에 대한 수매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 대상 농가는 지난 3월에 계약 재배를 신청한 1,143곳으로 수매 계약 단가는 1kg당 특등 2,000원, 1등 1,900원입니다. 홍고추 수매 사업은 수확기의 약정 물량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산지 가격을 안정화하고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고추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청도복숭아와 자두 생산 농가의 포장 상자 구입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복숭아와 자두 농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판매 촉진을 위해 상자당 65원 지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포장 상자에는 생산지 청도군과 공동 브랜드 청리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